여러분, 이 LG에너지솔루션의 특정 공정에 장비를 독점 공급하는 기업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원래 중국 기업과 함께 납품을 진행을 해왔지만 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 IRA로 인해서 중국 기업의 미국 진출이 어려워진 이 상황에서 최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바로 이 기업, 이 활성화 장비에서 에코프로가 될 가능성이 조금이나마 보이는 바로 이 기업, 지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차전지 관련 기업을 끝까지 추적해서 분석해 전달해드리는 멘토 한중입니다. 자, 오늘은 이 에이프로라는 종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에코프로는 여러분들이 좀 많이 들어보셨어도 이 에이프로라는 기업에 대해서는 생소하신 분들도 분명히 많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 기업, 이 그냥 어중이 떠중이 기업이 아닙니다. 이 과거에 LG화학 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의 LG 에너지솔루션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보이고 있는 기업인데요. 23년도 하반기에는 이 LG에너지솔루션과 수많은, 그것도 연속적으로 엄청난 계약 공시를 맺은 기업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북미 합작사들과 과연 얼마만큼의, 그리고 얼마만큼의 금액과 규모로 수주를 따냈는지, 그런데도 왜 도대체 이 주가는 아직도 바닥 구간인지 잠시 뒤에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기업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죠, 여러분들? 바로 그 기업이 어떤 제품을 판매를 하고 있고 어떤 사업을 영위를 하는지 알아봐야겠죠. 나는 복잡한 게 싫고 지루한 게 싫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제가 속성으로 아주 팩트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흔히 아는 이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생성이 되는 공정을 하나의 그림으로 제가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공정의 순서는 전극 공정, 전공정이라고 하죠. 이 전극 공정을 통해서 조립 공정을 거치고 이후에 4개의 공정 중 세 번째 단계인 바로 이 활성화 공정이 이 A 프로의 장비가 들어가는 단계인데요. 이 활성화 공정에서 또 세부적으로 뭐 충방전, 디게싱, 에이징, 뭐 내부 저항 측정, 성능 테스트로 나뉘게 됩니다. 뭐 이런 것도 뭐 너무 복잡하다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 말 그대로 배터리의 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전기를 충전시키고 활성화시키고 그 배터리 속 가스를 제거해서 불량 검사를 한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A 프로는 이 활성화 장비들을 납품하는 업체죠. 자, 그러면은 어떤 장비를 납품을 하는지도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렇다면은 과연 이 LG 에너지 솔루션과 얼마나 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봐야겠죠. 자, 지금 보여드리는 지도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요 투자 계획이 적혀 있는데요.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북미 공장의 투자 부분입니다. 올해, 그것도 최근 1개월간 이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따낸 수주 금액만요, 무려 1600억 규모입니다. 이걸 우리는 좀 더 세부적으로 봐야 하는데요. 제가 오른쪽에 좀 정리를 해놨거든요. 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LG 에너지 솔루션과 스텔란티스의 합작사가 바로 넥스트스타 에너지입니다. 해당 기업의 합작사에 23년 11월 2일 날 611억 규모, 즉 매출액 대비 최근 매출액 대비 77.04%의 매출 비중을 차지하는 수주 공시를 따냈고요. 그리고 1일 날 11월 1일 날 LG 에너지 솔루션과 혼다의 합작법인인 LH 배터리에서 434억 원, 매출액 대비 53.74%, 53.74%의 매출 비중을 수주 공시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LG 에너지솔루션과 GM의 합작법인인 이 얼티엄셀, 이거는 이제 작년에 진행을 했던 내용인데요. 무려 996억 원의 매출을 달성을 했고요. 매출액 대비 162%의 수주 계약을 따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가지고 온 이유는 잠시 있다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이 LG 에너지 솔루션 미시간 단독 2건이 또 있습니다. 단독 공장이 있는데 해당 공장에 2건의 이제 수주 공시가 있었고요. 10월 20일과 10월 19일 날 진행이 돼서 합산해서 547억 원의 매출이 발생을 했고요. 매출액 대비 68%의 매출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북미뿐만 아니라 제가 적어놓은 이 폴란드 브로아츠와프와 그리고 국내 계약 금액이 있는데, 보시면은 120억 규모의 수주 공시가 많거든요. 북미와의 이 계약 수주가 금액 자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것을 여러분들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걸까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바로 이 LG 에너지 솔루션 북미 공장 쪽에는 바로 이 A-프로가 뭘 하죠? 독점 공급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북미를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는 제가 아래 적어드린 이 중국 기업, 바로 한커라는 기업과 50대 50의 비율로 점유율을 차지를 했었는데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 IRA, 이 우려 기업 FEOC에 중국이 사실상 포함이라서 한커 기업은 북미 공장에서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된다면 사실상 이 A-프로가 독점 공급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북미 지역에서의 수주 계약 금액이 크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북미 지역을 중요하게 봐야 한다는 거죠. 현재까지 나온 수주 공시를 보면요, 대충 추후에 나올 추가 공시까지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넥스트스타 에너지 캐파 45GW시 가동 시점은 24년 1월이기 때문에 수주 계약을 살펴보면은 가동 시기에 얼추 맞춰서 지금 장비를 납품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미시간 지역 또한 이 추가 라인을 증설을 하게 되면서 장비가 발주가 진행이 됐고요. 이 LH 배터리 또한 40GW시 25년 2분기에 가동에 맞춰서 수주를 진행한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바로 얼티엄셀이죠. 얼티엄셀에도 약 1000억 원에 가까운 수주 공시가 나왔지만 아직까지 얼티엄셀 1공장 또한 100%의 캐파가 가동되지 않고 있다는 점과, 그리고 2공장, 3공장 증축까지 예정이 되어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추가 공시, 추가적인 수주 공시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요. 이 애리조나 단독 공장과 그리고 현대차 이 합작법인, 그리고 도요타와의 합작법인이 이제 증축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에 따른 또 다른 추가 수주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 나올 가능성 또한 기정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캐파를 기존 수주 공시에 대입을 해본다면은 대략 2천억 규모가 넘는 예상 수주가 남았다라는 겁니다. 현재 이 A-프로의 시가총액이 2천억이 좀 안 된다라는 것을 감안한다면은 현재까지의 수주 공시와 그리고 앞으로 나올 수주 공시가 주가에 영향이 강하게 적용할 수 있는 호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렇다면은 도대체 왜 이런 막강한 수주에도, 이런 호재에도 주가는 바닥일까요? 지금부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려볼 겁니다.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시청을 하면은 그만큼 얻어가시는 정보 또한 많아질 거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이어서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저평가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의 키워드를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 관심과 그리고 한계, 특성입니다. 이 세 가지의 키워드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저평가인지를 설명을 도와드릴 겁니다. 좀 아래 보시면은 이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좀 드렸는데, 관심은 시장의 관심도를 뜻하고요. 한계는 성장성의 한계를, 그리고 이 특성은 종목의 특성을 뜻합니다. 하나씩 풀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여러분들. 이거 정말 중요한 내용이고 투자에 이제 참고를 하셔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시청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관심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현재 시장의 관심이 2차 전지로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이 변동성이 정말 미친 듯이 보여주고 있는 장세인데, 그것 또한 양극재 관련주 위주의 수급 쏠림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죠. 제가 지금 에코프로와 그리고 에코프로 PM, 포스코 퓨처엠의 이 2차 전지 테마의 수급 블랙홀 3대장이다 라고 이렇게 적어 놨는데요. 이런 이 에코프로가 수급을 땡겨가는 것도 문제지만 이 A-프로 또한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특급 호재가 나와도 시장 참여자들이 이거를 알고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당시에는 이제 2차 전지 테마가 전반적으로 죽고 있었기 때문에 주가에 반짝 호재로 적용이 되었다가 오히려 단타의 소재가 되었던 거죠. 2차 전지의 투자 심리가 매도 심리로 강하게 작용이 되면서 단기적인 차익 실현과 본전 물량의 매도 물량이 나오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저평가 이후로는 관심도가 낮아서 거래량에 대한 부재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이건 추가적인 수주 공시와 그리고 3분기 공시에 발표될 폐배터리나 자율주행 제어기 등의 이슈가 된다면은 추세 전환이 나오는 첫 번째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 한계입니다. 앞서 제가 성장성의 한계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그 기업의 성장성을 아예 뜻하는 게 아니라 장비 업체의 한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린 건데요. 현재 이 A프로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매출 편향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매출이 발생할 수는 있어도 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공장 증설 납품이 끝나면은 추가적으로 나올 캐시카우가 없다라는 것이 현재의 문제점이죠. 이런 리스크를 감안했기 때문에 저평가라는 이야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 다각화가 돼야 되는데, 현재 이 현대자동차와 협업 또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가령 이 현대와 LG 에너지 솔루션의 합작사에 납품을 진행을 하고 있듯, 이거를 좀 말씀을 안 드렸는데, A프로가 이 현대차와 LG 에너지 솔루션의 합작사 인도에 있는 이 HLI 그린파워에 납품을 진행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다면은 이 현대차와의 협업도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LG 에너지 솔루션 이외의 거래처 다각화를 통해서 앞에 제기된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 성장성에 제한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저평가의 요인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리스크 중 하나다라는 것을 머릿속 한켠에 심어두시는 것을 좀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말씀을 드리면은, 그래서 이 A프로가 가만히 있느냐, 성장성이 제한된 만큼 뭔가를 더 해야 되는데 과연 가만히 있을까? 그건 또 아닙니다. 그래서 이 A프로는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신규 사업을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번 3분기 공시에서 배터리 진단기 또는 이 자율주행 관련해서 컨콜에서 뭔가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3분기 공시는 9월 14일, 15일 보름 내에 이제 발표가 될 것으로 저는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때 컨콜도 함께 진행을 한다면은 그때 뭔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우리가 좀 생각을 염두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배터리 진단기는 앞으로 엄청나게 쏟아질 이 폐배터리 시장을 생각을 한다면은 또 하나의 캐시카우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는데, 기존 배터리 용량을 진단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최소 몇 시간이 걸렸습니다. 최소 몇 시간이 걸렸는데, 이 A프로에서 개발한 장비는 얼마나 걸릴까요? 바로 무려 6분입니다, 여러분들. 압도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엄청난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해당 장비는 상용화가 되지 않았고 공급 이력이 없기 때문에 이번 앞서 말씀드렸던 이 3분기 컨콜에서 뭔가 좀 얘기가 나올지 기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이 DB 하이텍과 함께 했던 이 갈륨 전력 반도체 관련해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DB 하이텍 향 매출 또한 발생을 한 상황이죠, 지금. 이런 이슈들이 호재거리로 이제 작용을 하면서 첫 번째 말씀드렸던 시장의 관심도를 끌어오고 유도를 해낸다면은 추가적인 이 LG 에너지 솔루션 북미향 수주 공시가 나온다면은 그때 상승의 트리거를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바로 종목의 특성입니다. 이 종특이라고도 하죠.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A프로가 장비주들과 비교를 했을 때 적정 주가는 과연 어딜지 여러분들이 가장 사실 이 부분이 궁금해 하실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예정이니까요,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A프로 차트만 보더라도 급등락이 정말 엄청나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차트를 쭉 당겨서 보면은 이 변동성이 현재 엄청나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눈으로 확인이 바로 가능한데요. 현재 박스권 또한 이 고가와 저가 변동폭이 무려 80%에 육박할 정도의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무중 이슈가 있었을 당시와 그리고 얼티엄셀 향 수주가 있었을 때도 주가 상승이 큰 폭으로 나왔다가 다시 이후 큰 폭의 하락세가 이어졌고, 이후에 1만원에서 12,000원 구간, 현재 보시면은 바닥 구간을 형성하고 있는 이 금액대에서 하락세를 좀 제한해주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회복세가 이어지는
이 패턴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저점 또한 계속해서 올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 2차전지 폭락과 그리고 지수 하락 영향으로 22,500원 구간에서 낙폭이 시작이 돼서 12,500원 구간까지 해서 하락을 한 이후에 바닥을 좀 형성해주는, 확인을 해주는 모습을 우리도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 차트상에 바닥을 확인을 하고 이런 패턴을 감안한다면은 추후에 회복세가 이어졌을 때 과대낙폭 구간, 즉 적정 구간까지의 회복세를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판단까지 이어지는데요. 그렇다면은 여기서 적정 주가는 과연 어디로 잡아야 할까요? 2차전지 대표적인 장비주의 매출액과 비교를 좀 하면서 적정 주가를 한번 같이 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총과 매출액, 영업이익을 우리가 좀 살펴보더라도 동종업 대비해서 이 A프로의 시총이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을 만한 수치인데요. 이 상대적으로 매출이 비슷하고 그리고 영업이익이 비슷하지만 이 시가총액은 큰 차이가 있는 바로 이 하나기술과 앞서 말씀드렸던 A프로의 경쟁사 바로 중국 기업 한커와 비교해서 적정 주가를 산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멀티플을 이 하나기술 25년 컨센서스 PER 평균으로 적용을 하고요. 이 A프로의 25년 EPS 1950원 타겟으로 PER 12배를 적용한다면 23,400원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 시장에서 분위기, 2차전지의 분위기와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의 투자 심리를 좀 고려할 때 프리미엄이 아닌 리스크 부분을 적용을 시켜서 적정 주가는 19,000원 이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이 LG에너지솔루션의 북미항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포함되어 있는 산정값이기 때문에 실제 상황에 따라서 목표가는 변동성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저평가를 받는 리스크와 그리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이런 호재들에 대해서 오늘 이 A프로라는 기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알아봤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요, 이 3분기 콩코를 기반으로 해서 제가 오늘 설명을 해드렸던 분석 내용과 어떤 부분이 좀 다른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들이 추가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분석 보따리를 제가 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A프로 그리고 2차전지 테마의 기업들을 과연 제가 저 멘토 한중이가 어디까지 추적해서 어떻게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릴지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영상에서는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